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부 리뷰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삼성의 남하외, 세종시 삼성의 남하외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이상우 저의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망 요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제 이름은 이상호고요. 이 저자의 이름은 여기 써있네요. 제 이름은 이상호고 저자 이름 이상호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가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고 그랬으면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 삼성, 롯데, 두산 등 서울 강북에 본사를 두고 있던 대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고 강남권으로 사업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요 책이죠. 요 책인데 이름은 잘 안 보이네. 이상우 지음 써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반토막, 부동산 대폭락 요런 주의자랑은 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부분 리뷰와 이제 기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공개하는 대한민국 주택의 진실된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내외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그랬나 반토막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그래도 좀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 책이랑 신문 기사랑은 이제 차이가 있죠. 신문 기사는 일단 그 기자가 좀 요새는 특히 더 그런데 자신의 주관을 이제 개입을 좀 해가지고 그 자신의 이제 논지와 비슷한 좀 거칠게 이야기하자면은 기자의 입맛과 맞는 그 소스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책 같은 거는 또 200페이지, 300페이지 그거를 쓰는 거죠. 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는 다르게 좀 더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거는 기자 이름을 잘 안 보게 돼요. 그 신문사나 어떤 그 논조와 관련돼 가지고 그쪽 계열이다 이렇게 봐서 좀 읽는 편이지. 그렇지만은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무게를 두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사사삭 소리는 이제 연필 소리예요, 연필 소리.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 부북 리뷰는 이제 책을 위주로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위주로. 기사도 이제 보지만은 책을 위주로. 그래서 이제 이 책기 저자는 요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깔린 다른 사실들이 이면에 깔린 그 사실이 또 다른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은요. 여기에 2021년 목표로 삼성동의 신사업 건설을 진행 중인 현대차 그룹까지 포함하면 이렇게인데 이 삼성동에 이제 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가 엄청나게 뜰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좀 부정적인 결론 내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이제 생각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코엑스가 예전에는 엄청난 대단한 상권이었어요. 코엑스가. 하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몰딩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가게들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층고 문제도 있고 빛도 좀 잘 안 들어오는 편이고 좀 지하 비슷하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서 요새는 좀 이제 시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도 이제 복합적으로 뭐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코엑스처럼 그러니까 커다란 코엑스에 불과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 상권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에 꽝 하고 때려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야 이거 뭐 새로 졌네.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많이 가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약점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거대한 상가 같은 거, 거대한 그 건물 같은 거는 또 지을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옆에 똑같은 스타필드 말고 또 뭐 그러면 옆에다 뭐 럭키스타필드, 뭐 슈퍼스타 빌딩 뭐 이런 거 딱 진다고 해봐요. 옆에 스타필드 옆에. 그러면 스타필드가 바로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물 뭐라 해야 되나 건물 그 위주로 가는 어떤 상권이랄까 거기에 좀 위험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요새 최근에 또 상권이 워낙 빠르게 생기고 또 빠르게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SNS 때문에 상권이 너무 자주 좀 변덕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동 상권도 사람들이 많이 낙관을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요 정도까지 건강한 우려죠. 그런 그 정도 우려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강남 집중 추세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강남으로 다 집중하고 있다. 요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또 보면은요. 좀 특이하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중 삼성그룹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태평로, 요 강북이죠. 종로타워, 요것도 강북이죠. 가운데 구멍 빵 뚫려 있는 거예요. 등의 빌딩 매각을 완료했으며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를 강남역 삼성타운으로 이제 이전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이전을 했다. 강북을 팔고 강남으로 이전했다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또한 강북 지역의 계열사를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삼성물산 건설 부분 그걸 성남 판교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읍면지구는 경기도로 잇따라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상우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만 여기서 이렇게 따온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주로 강남으로 이전하고 몇 개는 성남이랑 수원사업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싹 보니까 성남도 가고 수원도 갔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꼭 이게 삼성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남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삼성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기사를 하나를 따왔어요. 그래서 매일경제 그래서 빌딩 2조 원 팔았지 삼성 요거 치면 이제 검색하시면 나와요. 삼성그룹 주요 부동산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건 맞아요. 중구 요거 팔았다. 강북 거죠. 중구 팔았다. 종로구 강북 거 팔았다. 중구도 강북. 근데 강남구 삼성동 거도 팔았네. 1,500억에. 그래도 큰 거죠. 또 보면은 강남구 역삼동 거도 팔았네. 강남구 거를 막 파네 삼성이. 이렇게 팔고 있죠. 또 요거는 중구 봉래동은 이제 강북. 강남구 역삼동 또 거의 900억 거의 1,000억 이렇게 해서 팔았네. 그다음에 또 마포는 이제 강북. 마포 강북. 광동구도 이제 강남 사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팔았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은근히 강남에 있는 거를 판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삼성이 강남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 강남을 팔고 있다. 그리고 수원, 뭐 판교 이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남하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동의하시죠? 그래서 삼성이 남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서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화면에서 바로 질문을 했잖아요. 삼성이 남하 왜? 그럼 왜 남하를 하냐?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일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아시아 시장 때문이죠. 아시아 시장. 아시아에 이제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여기 보면은 한국으로 봤을 때 다 남쪽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구 자체가 북쪽보다도 남쪽에 원래 많아요. 동물도 남쪽에 많이 살아요. 정글에 동물이 많이 살죠. 시베리아보다, 서론보다. 그런 것처럼 인구도 이제 남쪽에 많이 산다. 근데 보면은 남중국 여기도 많이 살고 아세안 여기도 많이 살고 인도도 많이 살아요. 중국은 13억, 인도도 13억이라고 하고 아세안은 뭐 6억. 그러면은 뭐 20억, 30억이 한국의 이제 남쪽 쪽으로 시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휴대폰을 팔고 반도체를 파는 이제 회사죠, 주로. 다른 회사가 있지만은 삼성의 큰 부분은 이제 전자죠. 휴대폰, 반도체. 그러면 휴대폰을 팔려면 이 사람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은 이 시장이 있는데 시장과 가까운 곳에 삼성이 위치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 시장과 먼 곳에 위치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 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지 삼성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남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삼성전자 수원 쪽으로 가는 거. 그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취지로 이제 세종시랑 서울 얘기를 이제 할게요. 서울이 맞아요. 국내 한반도에 있어서 국내 지위적으로 서울이 중심이에요. 여기 신의주, 부산, 목포 이렇게 해서 빙그르르 돌리면 신의주랑 목포랑 부산 이렇게 닿죠? 그럼 거기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가운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함경북도 이쪽까지 좀 고려하면 좀 더 위에 개성 이쪽이 이제 또 한반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지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중심이 서울이나 파주나 개성이나 그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B 이명박 대통령이 그 파주 쪽 개성 파주 개성공단 그 금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미래 행정수도 작은 행정수도 거기에 났으면 좋겠다. 북한과도 가깝고 인천공항도 가깝고 서울과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내 지리적 중심지를 고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맞지만은 이제 국제 기능적으로 고려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시장이 중국과 인도와 아세안 시장이 다 남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기능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런 예가 일본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 세종시 좀 아래로 국내 지위적 중심을 고려하면서도 왜냐면 너무 아래쪽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가운데 있으면서도 좀 더 아래쪽으로 위치해서 국제 기능적으로 좀 더 효율을 꾀하자라고 한다면 세종시가 중심이라는 거죠. 일본 얘기했는데 일본도 보시면요. 일본의 지리적인 중심은 그 물리적인 중심은 타카야마라는 곳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일본이 아시아와 특히 한국과 중국과 교류할 때는 어디를 수도로 잡았냐면은 교토로 수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좀 더 서쪽과 교류를 하니까 서쪽으로 이제 중심부를 옮긴 거예요. 그게 교토인 거예요. 하지만
달아있고 근대화를 하면서 일본이 야 이제 서구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수도도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버려.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도쿄가 이렇게 도쿄로 이제 수도를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 교류 측면, 국제적 교류 측면에서 그 중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중심부를 이쪽으로 옮겼다. 이런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이제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쇄국 정책하고 이런 국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쪽에 있는 방대한 인구를 고려해서 중심부를 닿아서 아래로 옮기는 게 맞다. 남하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얘기고, 요런 거대한 인구가 있다는, 요런 측면에서, 거대한 인구가 있다는 측면에서, 요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삼성이 남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보면요. 보세요. 요거만 읽어볼게요. 비주 친구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타워. 여기 강남에 있잖아요. 그리고 송파구 송파빌딩과 수도권 일대 중소형 오피스 빌딩도 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거, 수도권에 있는 것도 은근히 팔고 있는 거예요. 강남구 대치타워도 또 팔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송파구에 있는 것도 팔 계획이고 수도권 일대도 팔 계획이고.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삼성 아래로 가고 있다. 남하하고 있다. 왜 아래로 가고 있냐? 삼성의 시장은 한국 시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 시장, 특히 아시아, 중국, 인도, 아세안 요 시장이 여기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 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원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결국 세종으로 뭐 천안, 세종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겠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기능적인 중심이 된다.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왜냐? 한국이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무역에서 먹고 살고 수출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중심부는 한반도 중심에서 좀 더 아래인 세종시 부분이 맞다. 그래서 세종시가 중심이고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여러 부분이 또 있죠. 나중에 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는데, 세종시로 수도가 이전할 그 조건이라는 게요,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큰 힘이죠. 이게 가장 큰 자기장 같은 거죠. 이게 자꾸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시장이. 한국의 그 중심부를. 왜냐면 이게 여기서 팔고 교류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리고 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부라는 그 또 자기장이 있죠. 그거는 한반도의 중심이니까 중심에 있는 곳이 수도가 되는 게 많으니까 중심이라는 그 어떤 자기장이 있겠죠. 하지만 또 이 해외 시장이라는 이 자기장이 또 있죠. 그게 서로 힘이 중첩이 되면서 조율돼서 하는 곳이 서울에서 좀 더 아래인 세종이 맞다. 그래서 확 내려가면 뭐 목포나 부산 이게 아니라 지리적인 중심부도 고려는 해야 되니까 그건 고려는 하지만은 동시에 해외 시장도 고려하면 세종시 쪽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나중에 또 세종시 수도 이전이 불가피한 이유, 여러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여러 조건들이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또 다뤄 보겠습니다. 그거 이제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또 다루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여기 부분 리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있어요. 이제 특히 세종시 부분 주기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부분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금융위기 부분, 이 부분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이제 비트코인 이제 현금 흐름과 인플레이션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 세종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부동산 몇 개 책,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들었다고 딱 듣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그래서 저울에 작은 콩 같은 걸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치가 지나면 그게 쑥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단의 확신이 같은 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확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씩 젖어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세종시 얘기 드리고, 중국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현금 흐름 얘기, 너무나 중요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부분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딱딱딱 쌓이면은, 이런 지식이 몇 개 쌓여서 조립이 되면은 그걸로 또 여러 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식이 흩어지면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되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전이 안 돼. 실전이 확신이 확 써야 되는데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은요, 결론은 이제 세종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좋아요와 이제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